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좋은 공부의 김경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는 심리학이다, 스타벅스에 가면 행복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가치 있어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생수 한 병은 1,00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가치 있어집니다. 가격이 아마 부르는 게 값이겠죠. 이런 사막에 가서 생수를 판다면 정말 엄청난 가격에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가치는 결국 희소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화 말고 무엇이 가치 있어지는가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관심이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스타벅스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경제와 재테크는 스타벅스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사람들이 BTS에 열광하고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모른다면 아마 재테크나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재화나 서비스,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가장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BTS,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문화가 돼버린 스타벅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재테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소 가벼운 주제일 수 있지만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현대 경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이 두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 효용이고 또 하나는 기대라는 말이죠. 말이 뭐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경제학에서는 이 효용을 유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satisfaction, 만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무엇을 소비하거나 무엇을 가질 때 느끼는 효용, 이것을 경제학에서 유틸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만족감이라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만족감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기대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기대감, expectatio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에서는 이것을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prediction. 그러니까 무엇을 예상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예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자산의 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 효용과 기대에 대한 것을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커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1990년대에 커피 문화를 이끌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추억이 조금 돋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1990년대에는 자판기 커피가 커피 문화를 선도했죠.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주로 커피 믹스, 주로 이제 스틱형 커피, 뭐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이런 커피들이 커피 문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커피 한 잔 먹으려면 자판기에서 보통 한 잔 가격이 1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말에 오면서 커피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스타벅스라고 하는 미국 커피 전문점이 한국에 상륙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이것이 1999년도에 2대 점, 그것이 이제 1호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정말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던 것이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말이죠, 무려 2,500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놀라시는 이유가, 와, 엄청 쌌네? 이래서 놀라시는 건 아니겠죠. 2,500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당시에 자판기 커피가 100원, 200원이었기 때문에 무려 이것은 자판기 커피의 25배가 되는 가격이고요. 더 놀라운 일은 당시에 시간당 최저 시급은 1,525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최저 시급의 거의 2배 가까운 커피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런 에스프레소 커피가
뭐 좀 질이 좋고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무려 뭐 25 배나 비싸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타벅스를 그 당시에도 인제 마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즐기는. 그래서 당시에 스타벅스를 먹으면 된장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된장녀 같은 경우는 좀 허세가 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뭐 보통 이제 된장녀 도감이라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밥은 굶어도 어 무조건 이 별다방에서 커피는 한 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된장녀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놀림,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스타벅스는 어느덧 아무도 인제 스타벅스를 먹을 때 "된장녀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결국은 삶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한국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는데요. 그것을 말해 주는 것처럼 스타벅스의 매장은 전국에 지금 어마어마한데, 서울에 스타벅스 매장 보면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단 2개 구에 120 개가 넘는 점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매출액과 매출 매장의 성장성은 뭐 세계가 놀랄 정도인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스타벅스의 매장은 전국에 1,500 개가 훌쩍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어떤 스타벅스의 성장은 과연 그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고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문화로 받아들이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욕구 충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행복의 조건. 그래서 욕구의 충족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욕구 5단계의 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학 다닐 때 보통 교양 과목에서 아마 이 욕구 5단계 설이라는 걸 다 아마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텐데, 인간이 갖는 욕구는 5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으로 배고프고 또 뭐 배설의 욕구, 수면욕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첫 번째 욕구고, 그것이 이제 충족이 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자기 존중의 욕구, 가장 최고의 욕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발견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욕구 5단계서를 자세히 보면요, 2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밑에 욕구는 좀 하위적인 욕구인데, 이것은 불행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다 충족이 됐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안전하게 자고 또 보호받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뭐 사실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였는데, 지금 같으면은 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불행을 제거하는 이 부분보다는 현대 사회는 이 행복을 느끼는,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욕구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행복과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어딘가 소속되고 있고, 스스로 그래서 자존감,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욕구, 이것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욕구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뭐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대 철학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 사회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현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의 발견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도덕적인 의무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여기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그 신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정체성,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또 찰스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대화적인 성격을 띈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체성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가면서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타인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정체성보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한테 주어지는 자아의 발견이자 자아의 실현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 쇼윈도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멋있다고 느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거죠. 나는 어떤 소속이고 어떠한 문화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인가가 결국은 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보면 뭐 차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커피 한 잔보다는 접근하기가 조금 장벽이 높긴 하지만 차를 고르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 성능, 승차감, 뭐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뭐 정숙성,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더 얘기 못 하겠네요.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량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바로 하차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차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차에서 내려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한번 딱 바라보는 느낌이죠. 바라볼 때 내가 이 차를 딱 타고 벤츠를 타고 딱 내려서 뭐 사실 내가 운전하는 동안은 벤츠가 나한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발렛 파킹 맡길 때라든지 이럴 때 차키를 딱 건네주고 한 10m쯤 걸어가다 뒤돌아서 딱 내 차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벤츠를 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행복감의 기본적인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이런 SNS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의 라이프를 좀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 인정을 해줄 때 나라는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집안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정리를 해놓고 내가 딱 집안을 바라봤을 때 와 정말 깔끔하다. 이런 깔끔한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다? 나라는 거죠. 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스타벅스와 맥북 또 스타벅스와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그 모습이 유리창에 비춰지거나 또는 셀카를 찍으면서 비춰지는 모습은 결국 나의 정체성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행복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전임과 동시에 문화적 소속감, 문화적 스테이터스를 결정해주는 요소들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스타벅스 커피는 그냥 커피를 제공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속감과 자기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가장 핵심을 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집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의 중간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또 다른 스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집과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나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이것은 문화적인 소속감을 확인하는 공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라이프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과 회사 이것을 오고 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인데 여기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더해져서 결국은 바로 스타벅스가 새로운 스페이스로서 문화적 스페이스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 그리고 스타벅스 회사 이것을
오가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모토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뭐 말 그대로 우리의 문화적 소속감과 문화적인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공간이고, 이것이 문화적 우월감을 확인함으로써 뭔가 나의 정체성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뭐 다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사람들에게 휴식과 문화적 우월감과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지갑을 연다라는 것이 현대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 앞으로 주식시장을 볼 때, 또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어떠한 측면을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